임용 수험생을 위한 진심을 담은 강의. 네, 임수진의 보건 임용 합격생이 나와 계십니다. 와, 네. 두 분은 초수시고요. 그리고 육아맘이시고 또 임상을 병행을 하시다가 이제 중도에 이제 공부에 이제 올인하시게 됐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또 초수로 준비를 하시고 또 합격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직강 나올 땐 이런 모습이 아니셨는데 못 알아볼 걸? 두 분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자 병원을 관둔 지 한 10몇 년이 되어가지고 네, 경단녀였던 네, 경단녀였던 육아맘이고요. 1년 동안 초수로 공부를 하면서 지금 합격한 서울보건초등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5년도 경기 초등 합격생입니다. 저는 1월부터 3월까지는 병원을 병행하면서 인강을 들었고 그 이후에는 직강에서 참여하면서 초수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질문 드리기 전에 간호사를 하시다가 보건교사를 꿈꾸게 되셨던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에서 교직 이수를 하면서 그때 교생 실습을 했던 게 가장 많이 기억이 남는데요. 병원 생활도 물론 의미가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병원 생활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임수진 교수님께 전화 면담을 한번 시행했었는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미련이 있을 바에는 한번 도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퇴사를 결심하고 보건교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또 임상 떠난 지도 오래되셨고 육아를 하시다가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보건교사를 생각하게 되셨는지.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다니고 보건교사 실습을 할 때 학생들이랑 보건 수업을 했을 때 너무 학생들이 주는 그런 매력과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감했던 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잊고 임상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언젠간 내가 꼭 보건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용기가 없어서 잘 도전을 못했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제가 다시 임상으로 돌아가서 간호사로 복직하기는 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보건지원 강사 자리가 하루짜리가 난 게 있어서 한번 가서 해봤는데 그때 이렇게 아이들을 만났던 뭔가 꿈틀 네, 울컥하셨군요. 네, 울컥하고 꿈틀해가지고 네. 나 보건교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보건지원 강사 한 학기 해보고 거기에 있었던 선생님이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이 되어 있어서 걱정은 하긴 했지만 한번 계속 추천해 주셔서 1월부터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와보고 듣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다시 저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두 분이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던 꿈을 네. 실현하는데 또 함께 좀 일조를 하고 그러니까 했다고 하는 게요. 저도 뿌듯하고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그래도 직강을 나오시고 저를 이제 좀 그래도 가까운 데서 호흡을 하면서 저를 보셨고 제 강의 들으셨잖아요. 이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임수진 강의만, 보건 임용의 강의만의 강점,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 제가 잠시 귀를 막고 있을 테니까 욕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건 임용에 있어서 임수진 교수님은 1타 강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임용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다 이렇게 커리큘럼에 맞춰서 쭉 이끌어 주시면 그 이끌어 주시는 대로 꾸준히 노력하면
합격은 보장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믿고 교수님께 의지하고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교수님이 언제쯤 힘들어요 하면 딱 그때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하고 꾸준히만 하면은 진짜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네, 교수님만 믿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임수진 교수님은 정말 그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누구보다도 정말 뛰어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커리큘럼 속에서도 또 그 책 속 자료도 너무 좋고 제공해 주셨던 자료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 학생들이 구조화하면서 공부하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공부 자극도 잘 해주셨고 또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이 과정을 이겨내기만 하면 또 합격이라는 좋은 선물을 얻게 되는 것 같아서 임수진 교수님을 믿고 선택하여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진 않다. 어렵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은 보장된다. 네, 감사합니다. 수험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 난 이 과목이 어려웠다도 되고요. 아니면 수험생하면서 이게 제일 어려웠어 라고 하는 것도 되고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걸 난 어떻게 극복했다? 그걸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성인병동에서 일을 했지만 성인 과목이 좀 어렵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네. 암기 위주로 공부를 했다 보니 병리나 이런 거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그때 임수진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질병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스터디원들과 함께 시간을 정하여서 하고 밴드에 올려서 인증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것을 책에다 붙여서 계속 회독할 때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질병표를 강론서, 전공서를 놓고 정리를 다시 하신 거예요? 교수님 책이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또 모르는 것은 이제 스터디원들과 공유하고 서로 정보 찾아보면서 근데 그렇게 전공서를 공유했어요. 보면서 약간의 가감을 해서 그걸로 읽어보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네. 많이 도움이 되죠. 맞아요. 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학교 보건이랑 지역사회가 저는 너무 특히 어려웠었거든요. 정말 내가 이걸 배운 게 맞은가 싶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보건이랑 지역사회가 저한테는 되게 힘들기는 했지만 그 부분들은 막 이렇게 응용해서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교수님이 이제 구조화 시켜 놓으신 거를 계속 암기하고 확장하고 하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월에 그 특강해 주셨던 건강증진. 네, 건강증진. 특강. 네네네.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교수님이 이렇게 그 구조화해서 딱 구멍 뚫어주신 자료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약간 그 이론끼리 비슷한 거를 이렇게 같이 배열해놓고 해서 이렇게 그걸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그 틀을 토대로. 근데 네, 좀 많이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학교 보건이 졸업한 지 오래되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 같아요. 이론적인 과목이고 하다 그리고 보니까. 지역 양도 좀 많고 맞아요. 지역사회 이론이랑 또 학교 보건 이론이랑 또 다른데 도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지만 네, 교수님의 그 특강 자료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특강 자료 추가로 활용하셨던 게 도움이 네. 되셨던 거예요. 네. 아, 네. 그리고 초순대 합격을 바로 이뤄내셨단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1년 뭔가 공부 계획을 그러니까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거나 아니면 과정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고 다시 뭔가 가까운 동생이나 누가 한다고 하면 1, 3월에 이건 해야 돼. 4, 2월에 이건 해야 돼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1, 3월에는 기본 이론반이라서 일단은 교수님이 주신 암기 노트가 1, 3월이랑 4, 6월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1, 3월에 주시는 암기 노트는 그 기출의 거의 100%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그건 꼭 붙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1, 3월에 주시는 암기노트 자료도 되게 버겁다고 느껴졌는데 또 4, 6월에 주시는 암기노트 자료를 보니까 1, 3월은 또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외울만 하고. 1,3월에는 조금 짧은 주제를 선택하고 어. 4월은 답이 긴 주제를 네, 제가 네, 주로 맞습니다. 선택을 하죠.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1,3월에 주시는 그 암기 노트의 틀을 거의 그때 다 소화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외울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만약에 하신다면 스터디원이랑 1,3월 암기 노트를 꼭 그때 붙잡으시고 4, 6월도 되도록이면 그때 해놓으시면 하반기에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봐주셨던 암기 노트 테스트나 그럴 때 열심히 해서 그것들을 좀 더 소화를 해놓으면 네, 하반기에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1, 3월은 기본 이론반 때 교수님이 이해 위주로 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거를 최대한 이해하면서 책을 모두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4, 6월에는 기출분석반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하여 그 기출 찝어주신 거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개념도 다시 정립하고 또 단거나 작업을 이때는 꼭 완료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하반기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후로는 그 문제풀이반이랑 모의고사 반에서는 서로 막 모범답안도 뽑고 이러는 과정에서 비교가 되면서 되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때가 많이 저는 힘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중요한 건 진짜 포기하지 않고 한 주 한 주 교수님이 주신 자료 그거 최대한 외우려고 하고 또 따라가면서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거나 얘기가 잠깐 나와서 혹시 하셨던 단거나 방법을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또 기출에 있는 부분은 다 형광펜 표시로 하였고요. 또 스티커를 작업을 통해서 그 암기 노트, 형성평가, 그리고 기출 부분,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4, 6월, 네, 국시 문제에서 강조해 주셨던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이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확 들어오니까 나중에 회독할 때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어서 그 교수님께서 가장 잘 해주셨던 말이 그 나의 가장 큰 무기를 초반에는 만들어야 된다. 단거나 작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광펜 작업과 스티커 작업이 단거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네. 선생님 혹시 하셨던 다른 방법 있을까요? 아니, 저도 비슷하게 했는데, 저는 일단은 육아맘이다 보니까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스티커 작업이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떼는 것도 좀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교수님도 이것도 추천해 주셨는데, 도트펜. 전 도트펜으로 했어요. 근데 확실히 시간은 스티커 하는 것보다는 절감이 금방금방 찍어버리니까. 저도 도트펜 써요. 네. 나중에 바꿨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시간 없으신 분들은 도트펜 강력 추천합니다. 그게 뭐라지 금방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눈에도 잘 띄어요. 그래서 도트펜으로 이렇게 하고 형광펜은 본인이 제일 이렇게 눈에 필요하지 않은 색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고 저는 그렇게 과목별로 인덱스 이렇게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네, 인덱스 작업을 했는데 그 인덱스를 좀 촘촘하게 하는 것도 좀 추천드리는 게 나중엔 회독 속도도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고 특히 성인 같은 경우에는 책도 두껍고 질환도 되게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약간 질환별로 좀 더 섬세하게 하면은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상반기에 만들 때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그러더라도 인덱스 작업을 좀 꼼꼼하게 잘 해놓으시면 좀 더 중요한 주제별로 다 네. 인덱스를 해놓으면은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가지고 그 위에 부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더 추가로 막 질환별로 써놓긴 했거든요. 근데 할 때 그걸 잘 정해서 하시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하진 못했지만. 나중에는 책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구겨져서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 구겨지지 않는 그 인덱스들이 네, 빳빳한 걸로 꼭 이용해서 그걸 하시면 네. 문구 정보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직감이 진짜 좋은 점이 그런 정보를 너무 공유할 수가 있어서 저거 했네? 네. 따라했거든요. 네. 네. 진짜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 건 같은 시기에 같은 돈을 지불하고 임수진 복원임용 강의를 듣는데 강의 활용 이렇게 하면 200%다.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해드리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교수님이 해주시는 특강은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을 비워서 저는 특강은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직강으로 나와서 특강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기 노트랑 뭐 형성평가 자료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암기 노트도 그렇고 형성평가도 그렇고 다 태블릿으로 굿노트에 다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동안에는 좀 시간이 더 걸려서 힘들긴 했지만 그 태블릿만 있으면 언제라도 볼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가방이 무거운 게 싫으신 분들은 좀 시간이 들더라도 이렇게 태블릿에 굿노트를 활용해서 잘 이렇게 파일링을 해 놓으시면 하반기에 이렇게 회독하거나 할 때 내가 이 자료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할 때 금방금방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시고 그리고 혹시 희소 모의고사 했던 것처럼 올해도 있나요? 합니다. 공개 네. 모의고사가 네. 있습니다. 공개 모의고사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왜냐면 5분도 안 돼 마감이 돼서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네, 올해도 조금 인원을 늘려볼 수 있게 한번. 그럼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미리 한번 실전을 분위기를 한번 느껴본 것과 아닌 거는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 그날 저는 희소 모의고사 풀 때는 막 손이 떨려가지고, 진짜 내가 임용 시험 볼 때도 이럴까 싶었는데, 오히려 시험 보는 날에는 덜 떨렸거든요. 한번 해봤으니까. 예절 말고는 차이가 없다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 네, 너무 분위기도 똑같고, 이 공기도 똑같고, 거의 그래서 되신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심스반도 저는 직강이었기 때문에 도전해봤고 할 수 있어서가지고 그게 좀 더운 계절이고 좀 많이 지치고 힘들 때라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진짜 정말 시험 보는 날 교수님이 해주셨던 심스반에서 나와서 내 입으로 말했던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교수님이랑 한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답 썼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심스반은 꼭 되신다면 여건이 되신다면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날, 그 수업 날에는 최대한 모두 참여해서 진도를 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했고요. 특히 3월에 인강을 들을 때 특히 가장 밀리지 않는 거가 가장 중요했고, 그 이후에는 학원에 나오면서 밀리지 않고, 그리고 당일이나 다음날을 이용해서 복습을 꼭 마무리 한 번을 하시는 게, 그리고 중간중간 암기노트 주셨던 것을 식사 시간이나 틈새 시간 이용해서 보는 것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후반기에는 인출할 때 이것을 저는 처음에는 손으로 쓰는 게 익숙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타자를 치면서 인출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 좀 정확하게 좀 속도도 빠르게 시간을 줄여서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스터디 활용을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은 게 저는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1~3월 강의할 때 좀 되도록이면 다 이해를 하고 갈 수 있으면 좋다고 하셨어가지고 항상 강의 끝나고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리뷰를 하고 갔거든요. 당일 수업 네, 당일 수업 끝나고. 네. 근데 그때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게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뭐 스터디원이 이해를 하면 그 선생님이 이제 또 저를 설명해주고 제가 이해한 부분은 그 선생님이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희 다 전공자니까. 네. 그래서 당일 거는 꼭 당일에 소화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 과목도 되게 방대하고 수업에 이게 커리큘럼이 좀 빡빡하니까 만약에 인강을 하신다면 뭐 스터디를 뭐 전화 스터디나 뭐 그런 거를 꼭 구하셔가지고 당일 분량을 꼭 소화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하반기에 그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스터디하면은 인출하고 확인해 주는 건데 선생님은 같이 그거를 뭐 이해 안 된 걸 얘기하고 우리가 네. 다 전공자니까 똑같이 네. 강의 들었더라도 각자 좀 보완을 해주실 네. 수 있어서 네, 그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도움이 교수님도 추천도 해주셨던 네.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끝나고서 같이 하고 가면 좋다 그러셔가지고 네, 항상 그렇게 하고 가는데 그게 되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까 특강 도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369 특강 한 10년 됐어요. 그리고 역동 특강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조금 더 실질적인 걸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인지치료 전문가 과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강의를 네, 시간 되시면 방학에 오셔도 돼요. 네. 제가 그래서 8월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네, 8월 때 딱 마침 그 특강일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걸 제공해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에서 혹시 쓰시고 필요하시면 오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두 분 다 서울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서울과 경기 그 자체 출제 지역에 둘 다. 자체 출제 지역이라서 또 그 평가원 지역하고는 다른 그 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좀 준비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2차 준비에 어떤 나만의 노하우 아니면 2차 준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자체 출제하는 지역, 서울에서는 이게 팁, 뭐 경기도에서 이게 팁이었다라고 해주실 말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팁이라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끝나자마자 교수님이 항상 일주일 이상은 쉬면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딱 일주일만 쉬고 시험 끝나자마자 다음날 여기 와서 2차 특강 듣고 잔인하죠. 네, 이렇게 그 스터디 짜주신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2차마저도 교수님의 커리큘럼대로 네, 해가지고 해주신 대로 한 게 저는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게 2달이지만 이게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모두가 다 똑같이 두 달이 주어진 거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발표 전까지는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여기서 짜주신 스터디도 하고 그다음에 비교과 따로 구해서 스터디도 하고 뭐 밴드 아이디어 스터디 그런 것들을 좀 욕심내서 했는데 그게 1차 발표 후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힘들었지만 네, 그래서 약간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런 밴드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막 이렇게 되게 공유했던 것들이 많으니까 말은 금방 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네, 말은 금방 늘지는 않지만 아이디어가 좀 풍부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조금 더 들어서 약간 준비할 때 불안한 게 조금 더 덜했던 것 같아요. 네. 1차 끝나자마자 준비를 해라. 그래야 네, 잘할 수 맞아요. 있다. 네, 1차 끝나자마자 놀 시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시험 보고 일요일날 특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시험 본 선생님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스케줄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꼭 그리고 미리미리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미리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되게 고민하다가 이게 원서 쓸 때 정도는 저희 지역이 다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유튜브 뭐 서울시 교육청이나 뭐 경기도 교육청에 유튜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교육청마다 색깔이 있고 이렇게 선호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조금 들어놓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익숙하고 친숙한 예, 것만으로도 그런 거 찾는 것도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뭐 이런 인스타나 뭐 그런 쇼츠 같은 거 보지 말고 네, 그런 교육청의 유튜브나 그런 거를 조금 봐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1차 시험만 목표로 합격하자라는 생각으로 2차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않고 있었는데요. 다음날 그 시험 후에 그 면접 특강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양이 많고 제가 준비할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평소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어서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면접 강의를 저는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구조화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서로 스터디원들과 아웃풋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또 중간중간 또 피드백 영상 보내면 피드백 해주시는 그것에 참여를 했는데 그게 워낙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제가 보냈던 질문들에 되게 성심성 있고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 합격자가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합격자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팁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께서도 또 오래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도움이 되셨다니까. 네, 진짜 많이 네. 그 어디를 수정해야 되고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 이 예시까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교육학 피드백, 뭐 각종 면접 특강 피드백은 다 참여를 해서 제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정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경기도는 그 보건 연계 방안과 또 네, 그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밴드 아이디어 스터디에 참여해가지고 보건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올리는 것으로 한 후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 스터디 원들과는 제가 2차 시험 끝나고 다시 새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때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정말 서로 숨기지 않고 같이 합격하자라는 마음으로 다 공유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 좋은 결과가 다 있었습니다. 저는 네. 전체 다. 네, 여기 누리쌤도 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답변을 할 때는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는 경기도 시책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을 내뱉는 연습을 계속 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어서 이 부분도 경기도를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책 녹인다, 시책을 뱉는다 이런 표현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께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시책을 어떻게 섞어서 답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를 활용하는 뭐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답변에 경기 공유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네. 현행 그 시책을 넣으신 거예요? 네. 또 예를 들면 뭐 문화와 연계된 방안에 대해서 말을 하라 하면은 경기 학교 예술 창작소에서 문화활동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경기도를 어떻게 최대한 녹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본인들 특수한 상황들이 좀 있으셨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유감암들에게, 그러니까 유감암으로서 수험생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이나 격려, 뭐 이런 것들 해주실 게 있다고 하면, 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게 임용 준비라는 게, 정말 너무 힘들고, 그 1년이란 기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잖아요. 긴가요? 네,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정말 A부터 Z까지 다 활용해서 네, 정말 제가 공부하는 거를 여기저기 소문내는 건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족들에게 그리고 뭐 친구 엄마에게 뭐 그런 식으로 다 많이 이렇게 부끄럽지만 알리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애들이 사실 1년 동안 아이들이 좀 방치? 네. 네, 좀 엄마의 손길이 덜 닿으니까, 네, 많이 부족했을 텐데 주위에서도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니까 그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 친구나 뭐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근처에 사셔서 아이들 저녁 좀 챙겨주셨고, 그리고 아이들 친구 엄마들이 뭐 이렇게 가끔 애들도 봐주고 그럴 때가 있어서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조금이라도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네, 이것들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그래도 선생님은 제가 중간에 보면 누군가의 아예 전적인 도움을 받지도 않으셨었고 그리고 하반기 때 되게 중요한 시기에 배우자분께서 장기 출장을 가셔서 되게 걱정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네, 일단은 그때 너무 막막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상반기 동안에 아이들을 약간 좀 훈련을 시켜놨더니 아이들이
아이들도 다 알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알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엄마가 공부할 때 덜 힘든지를 아니까 너무 착한 아이들을 두셨는데요. 그러니까 다 서로 이렇게 생존하는 법? 네. 어려도 그거를. 네, 너무 감사하게 아이들이 그래도 1년 동안 되게 자립심도 많이 커진 것 같고,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들을 채우기는 정말 어렵기는 했어요. 근데,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저는 제가 많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제의 나랑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은 절대적으로 그 순공 시간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너무 초라할 정도로 부족하니까 일단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목표를 하고 어제보다는 그래도 오늘이 좀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순공 시간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걸 또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이 하는 날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요 정도를 그냥 했던 것 같다. 한 상반기에는 한 5시간이 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또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그때는 그래도 한 순공 시간이 한 6시간? 그래도 남은 시간은 짬짬이 저는 잘 활용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 밥도 챙겨야 되고 뭐 그럴 때가 많을 때마다 제가 암기 노트나 형성평가 같은 걸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항상 귀로 들었어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은 유튜브 같은 걸 많이 활용해서 들었고, 일단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각 잡고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짬짬이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밥을 하거나 할 때 항상 뭔가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선생님께서는 1월부터 3월이 임상이랑 병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건 3교대 하셨던 거예요? 그럼 3교대 할 때 1, 3월 강의량이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병행하면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게 복습을 밀리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어떤 전략, 노하우? 이런 거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교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데이 끝나고 저녁에는 무조건 강의 듣고 최대한 들은 것까지는 최대한 책을 읽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브닝은 꼭 그 전에, 그 출근 전에 네,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출근을 했고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는 제가 오늘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병원에서 틈틈이 보면서 최대한 보려고 했고요. 그 선생님들도 다 배려를 해주셨어가지고. 좋은 경우도.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는 그 퇴근 후에 조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공부한 후에 출근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밤 시간에는 아무래도 조금 다들 주무시고 계셔서 여유가 있어서 그때도 계속 책 가져가서 보긴 했었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이용해가지고 저도 외워야 하는 것들은 제가 녹음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들으면서 그 복습이랑은 최대한 밀리지 않으려고 하였고 또 올라오는 거는 다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 배속을 빨리 해서 듣긴 하였습니다. 네. 그래도 밀리지 않고 네, 하셨던 거랑 당에 들은 거를 그냥 그날 소화한다라고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어떻게든 읽고 하려고 하셨던 거랑 네,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좀 지면서 예비 내년 이제 후배님들 예비 보건교사 선생님들께 지치지 말고 하시라고 한마디씩 응원의 말씀이라든가 뭐 격려의 말씀, 조언들 이런 것들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끈기가 많은 편이 아니고 쉽게 포기하는 편이어서 저는 노량진으로 이사를 와서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그 중간중간 항상 교수님 그냥 따라가면서 그거대로 하라고 하면은 저도 마음도 편해지고 제가 정확히 학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하라는 대로 따라가시면서 또 자신을 믿고 또 응원해주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다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힘든 과정 잘 이겨내시고 또 좋은 결과로 또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도 1년 동안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다 직강으로 쭉 1년을 보냈는데 일단은
너무 공부를 안 하다가 해서 초반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단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교수님이 스터디를 짜주실 때 그때부터 스터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스터디원과 1년 내내 같이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둘 다 합격을 하고 중간에 같이 이렇게 조인했던 쌤들하고도 다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 공부할 때 정말 많이 외롭거든요. 이게 나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는 그 시간들이 너무 길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닌 거를 알게 되니까 서로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딱 언제쯤 힘든다는 거는 있지만 개개인마다 힘들고 지칠 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뭐 이렇게 밥도 좀 사주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했던 게 저희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1년 동안 딱 마음 잡으시고 교수님이 커리큘럼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진짜 합격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중간에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네. 물어보셨었어요. 네. 맞아, 기억이 나요. 네, 정말 걱정됐던 게 너무 오랫동안 저는 공부에 손을 놓았던지라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만 또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뭐 모의고사 반도 그렇고 문제풀이 반도 그렇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범위와 분량들을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고 교수님 커리큘럼대로 그 부분을 계속 시험을 보고 이건 내가 꼭 암기를 하리라 하고 하면 네 정말 안 다뤄주신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교재 한 4권 중에서 거의 빠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따라만 가신다면 네, 내년에 다 여기에 앉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하면 되는 시험 맞죠? 네, 하면 되는 시험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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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저희 함께 이렇게 내년에는 다 복도길을 걸으셨으면 급식 먹으면서. 네, 급식 복도길 먹으면서 걸으면서. 네네네. 그러시길. 네. 네.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네, 중간중간 나오셔서 이거 정말 이대로 하면 합격하는 시험 맞죠? 이거를 질문하시려나 보다 하면 이거 나와서 그 얘기를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되는 시험 맞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 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